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로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용 중심 외교 기치를 내걸었는데요. 다만 국제 정세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대진 한라대 교수와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정상이 이 관세 문제에서 만족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분간의 첫 전화 통화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이 첫 통화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어요. 예, 가장 중요한 현안인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 정상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이야기를 다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조속하게 상호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력을 하고 각각 실무진을 동료해 나가자. 그리고 또 관례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청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하는 원만한 대화 내용이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게 뭐 조금 늦어진 것 같다. 평소보다 이제 늦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측 사정이 아마 조금 고려가 된 것 같아요. 미국 측이 아시다시피 우리 6월 4일 날 이제 선거 결과 나온 날부터 이제 푸틴 대통령 통화, 시진핑 대통령 통화 등등 좀 현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통화 시간을 보니까 우리 밤 10시 그리고 워싱턴 시각 9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의 아침 공식 일정 첫 일정으로 이걸 소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미 동맹에서 무슨 뭐 이상 신호가 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 한 다음에 또 바로 또 한미 동맹 동료 차원에서 이제 우리 새 정상과 또 통화를 한 것도 미국 측에 또 배려가 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가오는 한미 간 3차 합의에서 이른바 뭐 7월 패키지 구상이 가능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상호 관세 유예를 우리 쪽에서 한 차례 더 연장시키는 카드를 거론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 미국 국내 사정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좀 유리하지는 않죠. 뭐 실물 경제 상황도 그렇고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전쟁에 대해서 지금 제동을 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마냥 7월 9일 날 시한을 정해놨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될지 아직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망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이제 선례들을 보면서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좀 협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이제 뭐 조금 더 연장시키는 카드 등등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바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그 유사 입장국이란 말들을 많이 썼는데 이제 유사 상황국들이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나라. 우리랑 아주 굉장히 비슷한 상황. 네. 미국으로부터 직접 이제 대미 무역 적자 해소하라라고 딱 찍어서 이제 목록에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이제 주일미군, 주한미군 문제에서 안보 문제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과의 이제 관계에서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미국과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일본 같은 유사 상황과 함께 분담을 하면서 n분의 1로 미국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1순위 모델로 우리가 선 사례로서 혹시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된 그 관례의 선행 관례로 남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미국은 우리나라의 뭐 소고기 수입 등 비관세 장벽 해소 그리고 조선산업협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이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 협상을 할 때 좀 어떤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략들을 다 내보인 셈입니다.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카드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예. 그랬었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 경제 문제하고 무역 문제하고는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안보 문제까지 이제 그 패키지에 올려놓고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걸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도 근데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는 걸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상황을. 근데 이제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의제들 가운데 오프셋, 상쇄라고 하죠. 상쇄를 얼마만큼 시킬 건지 주력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예컨대 이제 주한미군 같은 문제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도 특별협정이에요. 이거 원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 우리가 돈을 안 내도 되고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와서 이제 한국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90년도부터 특별 협정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으니 특별 협정으로 방위비를 분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역사를 좀 새롭게 좀 상기를 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뭐 미군 감축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감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뭔가 쇼킹하게 받아들이고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감축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하는 걸로 좀 우리는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이 아니라 주한미군도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자기들도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칼리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정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조정 기회에 우리 스스로의 핵무장 빼놓고는 모든 뭐 군사적 역량과 안보 역량을 다시 한번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삼는 우리도 조정기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이지 여기에 뭐 주한미군 몇천 명 뺄 거니까 또 무역 분야에서 또 어떻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섣불리 다 인정해주고 다 이게 아이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걸 견뎌나가야 될 때 우리 사회적인 내구성이 조금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면 미국 문제, 뭐 일본 문제 나오면은 굉장히 뭐 우리가 미국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먼저 접고 들어가는 면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충분히 원스톱 쇼핑의 테이블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뭐 조선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상쇄시킬 수 있는 카드도 우리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도 직접적인 연계되는 카드들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도 그 미국에 할 이야기는 좀 할 수 있는 관계로 호혜적인 관계로 점점 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우리 내부의 자신감, 예. 사회적인 합의, 내구성을 갖춰 나가는 게 지금은 정권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지금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G7 플러스 회담하고 그리고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지금 우리가 초청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면 아마 초청들을 할 텐데 예. 지금 국내 사정이 지금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막 취임을 좀 하고 아직 뭐 이게 그 장관이나 주요 보직들 인선도 한참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산적한 현안이 있을 건데 과연 이제 이거를 뒤로 하고 지금 다자 외교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무슨 양자 간의 현안이 있다거나 아주 중대한 대통령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아마 6월은 그 국내 현안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그 생각에 일단은 좀 비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을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방미 초청은 왔고, 7월 중에는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따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8월은 미국의 정가가 어쨌든 그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좀 적절한 시기는 아니고요. 네. 9월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가게 되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만날 건데 한미 동맹이 이제 그렇게 그런 유엔 총회 같은 아주 큰 다자 무대에서 이제 잠깐 먼저 처음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7월에 독립기념일 즈음 해가지고 아마 축하하는 의미 등등을 담아서 그 즈음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7월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 나토 정상회의나 G7 정상회의에 초청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 대면 소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가기로 결정을 해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대면 소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드에서 이제 그 정상회담을 가끔씩 이게 격식 없이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네. 10분, 15분 이제 회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양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우리에 앞서 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먼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일에 미중 무역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수출을 재개했는데 동의했다고도 공표를 했는데요. 만약에 미중 협상이 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한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문제가 그 미중 간의 경쟁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의 지금 대외 정책의 목표는 중국 견제, 봉쇄에 좀 있는 건데 이 미중 관계에서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원만한 관계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래도 조금 좀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 세계 뭐 10% 기본 관세뿐만 아니라 국가별 상호 관세, 뭐 품목별 관세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이 무역 전쟁을 지금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타겟이
타겟인 중국과의 경쟁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된다면은 미국도 일단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른 문제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미 간의 이제 무역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는데 이제 섣부른 기대는 안 되죠.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에 제동이 걸려 있긴 하지만 뭐 기본 관세,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는 예외로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품목별 관세에서 얼마든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의 뭐 자동차, 철강, 뭐 세탁기 등등등 때릴 수 있는 품목은 엄청 많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 대한 긴장의 끈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예.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 외교 노선 기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용 외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외교가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지 않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예. 이제 뭐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뭐 가치 외교 좋죠. 뭐 자유민주주의, 인권 평화 이런 거 다 좋은데 그거에 너무 경도되다가 이게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는 약간 좀 의아한 면들이 좀 있었던 거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실용 외교가 지금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실용 외교는 그 기존에 우리 한국 외교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 잘 하고 우리 국익을 조금씩 알게 모르게 넓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이재명식의 무슨 사이다 외교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외교는 사이다 외교가 아니라 네. 실용 외교라고 해서 그냥 물맛 외교예요. 그냥 물 마시는 것처럼 아무런 이제 향도 뭐 느낌도 없지만 탄산도 없지만 계속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안정적인 그 외교 상황 관리, 국정 관리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이 과거사 인식을 포함했던 선언이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들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 한일 관계가 가장 이제 정점에 좋은 관계였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제 이런 걸 예로 들면서 어쨌든 새롭게 좀 정립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또 중요한 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후보 시절 때도 쓰고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간혹 이제 그 맥락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분야가 그동안 굉장히 민감한 분야였죠. 한일 간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어떻게 적인 그 협력을 하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맥락에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자체는 일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더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좀 뭐 최우선주의 일방적인 외교 형태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한미 동맹 최우선주의로만 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상황국인 일본과 협력을 가져가 나가는 것이 꼭 미국과 협력을 유지하고 영내에서의 안보 질서 유지하는 데 한국이 최대한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한 변침 없이 상황 변동 없이 우리 국내적인 정치 상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정부지만은 어쨌든 한국 외교는 기존 노선들을 유지하면서 영내 안보 상황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게 발신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되는 것 이제 이거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북한이 대선 이틀 만에 대통령 당선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나요? 어렵죠. 지금 2023년 12월부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다른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기대감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북한에 나오는 이제 보도들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우리 쪽하고 얘기는 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북미 관계는 급진전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코리안 패싱, 통미봉남 이런 것도 우려를 하긴 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북미 관계가 갑작스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한미 동맹의 이 70년 넘은 소통 메커니즘을 하루아침에 추월한다? 이렇게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굳건한 것이라고 신뢰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미국을 통해서 북한한테 할 얘기를 하는 거, 용미 통북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미국을 통해 우리가 할 얘기를 하고 남북 관계 개선도 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식으로
물론 이제 대북 관계 평화적인 그 상황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이 지금 전혀 문을 걸어 닫고 아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대화가 열리는 쪽으로 어디든지 이제 실용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대서 대화 채널을 열고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해 나가겠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 출범을 맞아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한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